출고 현장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로이입니다. 벤츠 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효성 강남 전시장이거든요. 제가 왜 또 벤츠 전시장에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차를 출고하러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차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출고라니. 출고 현장 보여드릴게요. 아는 사람 통해서 샀는데 아니 사고 나서 보니까 저보다 할인과 더 많은 사은품들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아는 사람이랑 얘기도 못하고 오히려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신차를 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겪는 고민 같습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 불필요한 고민 없이 깔끔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카랩이라는 어플을 활용하는 건데요. 전국의 2,300명의 딜러들에게 신차 견적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어플입니다. 불필요한 영업전화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원하는 차종의 견적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050 안심번호가 적용되어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영업전화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보장도 되어 있는데요. 카랩을 이용할 때 금전적인 손해 발생 시 1인 5천만 원 한도 100% 손해배상을 지원한다고 하니 안심하고 어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차 구매는 카랩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티맵에서도 카랩의 내차 사기 기능이 출시되었습니다. 티맵에서도 카랩을 이용해보세요. 짜잔! 이렇게 벤츠 220 아방가르드 모델을 출고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작년에 제 차를 출고했기 때문에 제 차는 아니고 이제 미스터 JK 렌트카에서 차 출고하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찍게 됐어요. 제 차가 AMG 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방가르드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빨리 이 차를 데리고 나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차량이랑 뭐가 많이 달라졌는지 어떤 옵션이 빠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출고된 모델인 벤츠 220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엔트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릴이 AMG 라인에 들어가는 그 그릴로 되어 있어요. 이 앞에 그릴 패턴은 제 차랑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큼지막한 벤츠 마크가 저희 가운데 들어가져 있습니다. 인테이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다소 조금 소극적이다. 인테이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단 범퍼는 아래 길게 이렇게 빠져있는 형태고요. 헤드램프는 LED 램프고요. 멀티빔이 아닙니다. 네, 그냥 기본 LED 램프라고 보시면 돼요. 야간 주행할 때 좀 아쉬운 점은 있어 보입니다. 원래 이 파워돔 형태가 예전에는 이 300 이상 모델에만 이게 조금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제 파워돔 형태가 아방가르드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휠은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네요. 기본적인 휠이 뭐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바뀐 부분은 이 플래시 도어 캐치 형식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사실 제 차도 이게 아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닫히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쓸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번에 원래는 엔트리 모델에 없었거든요. 여기에서 라이트가 벤츠 마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낮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벤츠 마크 나오는 그 라이트도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트렁크라든지 안에 실내 공간은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실내 공간이 뭐 아주 살짝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체감을 잘 못하겠거든요. 트렁크를 열어보면 네, 트렁크는 이 정도. 이 문 열리는 느낌은 동일합니다. 약간 벤츠 트렁크가 덜커덩 열리고 닫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지금도 되게 투박하게 닫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이거 싫어요. 이거 있죠. 이거 라이트, 이거 이상해.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 이 라이트 진짜 싫어해서 저는 옛날 모델 살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1인이거든요. 네, 이렇게 아래 하단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굉장히 깔끔해요. 네,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엄청 깔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엔트리 모델이라고 해도
가격이 싼 편이 아니죠. 7,480만 원이에요. 뭐 물론 이제 요새 할인을 조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엔트리 모델에 7,480. 좀 높은 가격이죠. 근데 여기에 빠진 옵션이 있습니다. 7,480만 원에 HUD가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엔트리 모델이라도 7천만 원이 넘어가면 HUD는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점. 도어를 열어보면 이렇게 실내 공간이 나오는데요. 지금 하단에 요거 보이시죠? 빨간색 요거 소화기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지금 벤츠의 전 모델에 요렇게 운전석에 이렇게 소화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동 버튼은 여기 있네요. 여기 해서 누르면 네, 이 차도 역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시동을 켰을 때도 굉장히 조용하고요.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밖에 나와서 잠금 버튼만 눌러주면 그냥 알아서 꺼집니다. 네, 이런 거는 뭐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때문에 이런 것도 된다. 그리고 저공해 2종입니다. 그래서 뭐 공영주차장 이런 데서 50% 할인되는 것도 굉장한 이점이고요. 계기판, 뭐 계기판은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36km예요. 제가 새 차를 끌고 와가지고 와, 이 새 차 타는 느낌 너무 좋아요. 좀 달라진 부분은 사실 실내는 제일 달라진 부분은 아무래도 요거죠. 14.4인치 약간 대형 스크린인데요.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 위치는 조금 상단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 하단에 조금 떨어져 내려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HUD가 없는데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요 점은 살짝 불편하긴 하겠죠. 뭐 크기는 커졌지만 사실 크게 안의 내용은 제가 타던 모델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업그레이드 된 점이 있어요. 무선 애플레이가 됩니다. 제 차는 이제 유선이었는데요. 얘는 무선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씁쓸하네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시트 열선이 도어 트림에 이렇게 버튼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핸들 열선 버튼이 따로 나와 있지 않대요. 시트 열선을 누르면 이 핸들 열선이 같이 켜진다고 합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핸들 열선 버튼 하나 만들어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소비자에 따라서 좀 취향이 갈릴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따로 끄려면 음성 인식으로 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얘한테 꺼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된대요. 네. 은은하게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삥 둘러서 들어가져 있어요. 벤츠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사실 언제 봐도 예쁘죠. 은은하고 그리고 실내를 조금 화려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도 줍니다. 이번에 이제 바뀐 부분은 여기 원래 이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빠졌고 얘가 이렇게 좀 더 크게 컵홀더가 2개 이렇게 나 있다는 점과 가운데 비상등 버튼이 여기 있네요. 비상등 버튼은 왜 이렇게 자꾸 조그맣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그리고 이 차는 어라운드 뷰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라운드 뷰는 들어가져 있어요. 서라운드 뷰. 시트를 보면 그냥 평범합니다. 시트가 뭐 엄청 푹신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뭐 약간 인조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썬루프가 있죠. 썬루프가 근데 저 뒤까지 있더라고요. 원래 제 모델은 앞에만 있거든요. 근데 뒤까지 저렇게 뚫려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메쉬 소재라고 해서 이게 지금 하얀색으로 비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햇빛이나 이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왜 더 어두운 계열 있잖아요. 이런 거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쓸면 뒤에 열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럼 뒷좌석으로 가서 뒷좌석 공간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한번 볼게요. 뒷좌석 공간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뒷좌석 공간은 레그룸 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레그룸 지금 한 뼘 정도 하고 좀 남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동급 세그먼트, 특히 국산차에 비교해 봤을 때는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아주 살짝 미세하게 제가 타는 모델과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특히 레그룸 쪽에 여유가 더 있는 것 같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일한 것 같아요. 헤드룸은
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열 도어 트림에도 이렇게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야간에 차량을 운행했을 때도 2열에 앉은 사람도 차량에서 이제 야간 드라이브를 조금 감성 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 같아요. 자, 2열 공조 뭐가 없어요. 그냥 송풍구만 나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은 아무리 엔트리라고 해도 이제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버튼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뭐랄까, 이 시트, 이 좌방석의 이 모양이 조개 그 쉘 있죠? 조개 껍질 모양을 좀 많이 닮은 듯한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벤츠의 200 아방가르드 엔트리 모델이죠. 시승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벤츠는 여기가 기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항상 무슨 차를 타더라도 여기를 갑자기 막 만져요. 왜냐면 이게 습관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적응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단 벤츠 하면 승차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컴포트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엔진을 켰을 때의 소음도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이 차를 아까 딱 처음 주행해보고 느꼈을 때 저속에서의 약간 살짝 더딤이 조금 있더라고요. 좀 속도가 내 생각보다 좀 더뎌요. 근데 이제 중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다 보면은 이제 치고 나가는 힘이 좀 생기면서 조금 밀고 쭉 나가주는 그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제 벤츠의 주행감은 이렇게 막 다이내믹하고 운동 성능이 빠릿하다기보다는 이제 정말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느낌을 선사해 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고속으로 쭉 달렸을 때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사실 그 부분이 더 매끄럽고 조금 더 차가 가볍다라고 느껴주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엄청나게 좋다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에어서스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에어서스 들어간 차량보다는 좋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벤츠의 이 세팅 자체는 굉장히 편안하고 컴포트하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 친구들을 많이 태워봐도 사실 벤츠는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신 요철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거슬리는 건 아닌데 약간 파인 곳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충격이 좀 상당히 많이 와요. 이게 노면에서는 그래도 부드러운 편인데 하다가 그런 이 파인 곳만 남으면 덜컹거리니까 그게 조금 놀랍기는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벤츠의 핸들링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편입니다. 보양을 하거나 유턴을 할 때도 이렇게 핸들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럴 때 느낌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네, 지금같이 약간 높낮이가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약간의 차체가 이 덜컹덜컹거림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브레이크가 답을 굉장히 잘합니다. 브레이크가 너무 헐겁게 세팅을 한 경우, 또 너무 무겁게 세팅을 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벤츠는 딱, 그러니까 뭐든지 벤츠는 약간 부드러움, 안락함, 컴포트함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브레이크도 그래서 발목에 크게 힘이 간다거나 그러지 전혀 않습니다. 요번에 이 핸들 버튼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터치가 바뀌었는데요. 원래 약간 반 터치였어요. 이걸 조작할 때 있어서. 그래서 좀 손가락이 두껍거나 손이 크거나 하면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고, 이 핸들을 돌릴 때 자꾸 눌려가지고 불편하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홈이 파여져 있어가지고요, 위에 쓸기만 해도 터치가 잘 먹혀요. 그래서 이거를 뭐 미세하게 조정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점 같아요. 네, 지금 타보니까 제 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승차감 세팅이 더 부드러운 거는 같아요. 조금 부드러운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벤츠가 맞습니다. 이 지금 화면상으로 보니까 이 썬루프가 뒤에까지 뚫린 게 확실히 훨씬 더 개방감을 주긴 하는 것 같네요. 제 차는 여기 앞부분밖에 없어가지고 가끔가다 좀 오픈카를 원하고 좀 더 시원하게 뚫고 달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끔 차오를 때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까지 뚫려 있으니까 개방감을 훨씬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발밑에 소화기가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차량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트렁크까지 가가지고 빼는 시간, 그거보다 운전석 바로 아래에서 꺼내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드네요.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벤츠의 이제 오토홀드 어떻게 거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벤츠는 따로 버튼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멈추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렇게 정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한 번 더 꾹 밟아야 화면에 홀드라고 뜹니다. 그럼 그때서야 발을 떼주시면 되세요. 이게 벤츠만의 좀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게 편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벤츠 E200 아방가르드 모델을 출고까지 해서 데리고 나와서 또 이렇게 시승까지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작년 8월에 이제 벤츠를 출고했기 때문에 이 새롭게 또 출고하는 벤츠를 보니까 감회가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엔트리 모델에 옵션이 없는 것도 있다지만 사실 그만큼 사랑을 받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모로 이 컴포트함, 승차감과 주행감이 인상 깊었던 그런 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차량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